UV 맵 펼치기. 1. UV의 기본 개념. UV란 UV 좌표계, UV 맵, UV 텍스처 등의 약자입니다. UV 좌표계는 3D 물체가 위치하는 XYZ 축의 3차원 공간 좌표계를 U와 V축으로 된 2차원 평면 좌표계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UV 맵은 3차원 공간상에 위치한 3D 물체의 표면 메쉬 구조를 2차원의 UV 좌표계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흔히 UV 작업이라고 합니다. UV 텍스처는 펼쳐진 UV 맵에 그 물체의 표면 무늬나 질감을 이미지 형식으로 묘사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UV 텍스처의 대표적인 예로는 3차원 지구본의 표면을 2차원 평면에 펼쳐놓은 세계 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D 물체의 표면 메쉬 구조를 이렇게 2차원의 UV 맵으로 펼치는 이유는 물체 표면에 입혀지는 무늬나 재질감을 2차원 평면에서 정교하게 작업하기 위해서입니다. 2. 사과의 UV 맵 펼치기. 사과가 선택된 상태에서 블렌더 헤더에서 UV 맵 작업을 위한 전용 워크스페이스인 UV 에디팅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창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왼쪽은 2차원의 UV 좌표계 안에 UV 맵을 가진 UV 에디터이고 오른쪽은 3차원의 XYZ 좌표계 공간에 3D 메쉬를 가진 3D 뷰입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UV 에디팅으로 선택하는 순간 3D 뷰는 자동으로 에디트 모드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UV 작업이 기본적으로 에디트 모드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3D 뷰에서 단축키 A를 눌러 사과의 모든 정점을 선택하면 UV 에디터에 UV 정점들로 구성된 UV 맵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3D 뷰에 있는 하나의 XYZ 정점은 UV 에디터에 있는 하나의 UV 정점에 대응합니다. 즉 우측의 3D 메쉬가 2차원으로 펼쳐진 모습이 좌측의 UV 맵인 것입니다. 그런데 좌측의 UV 맵을 기준으로 3D 메쉬를 위한 텍스처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UV 맵은 될 수 있는 대로 겹쳐지거나 떨어져 있는 부분이 적어야 하고 면들 사이의 비율도 3D 메쉬상의 면들이 가진 비율과 비슷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UV 맵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것을 UV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3D 메쉬가 자동으로 UV 정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과가 UV 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 단계에서 적용한 스크류 모디파이어가 자동으로 UV 정점을 생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크류 모디파이어가 생성시켜준 UV 메쉬는 이와 같이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정렬된 직사각형 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과의 UV 맵은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쪽과 아래쪽에서 겹치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시는 위아래 면들의 색이 더 밝다는 것인데 그것은 면들이 겹쳐서 바탕의 회색을 그만큼 더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겹쳐진 부분이 없도록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좌측의 UV 에디터에서 단축키 3을 클릭하여 선택 단위를 면으로 바꾼 후에 면들 중에 기준이 될 만한 면 하나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예제에서는 중앙 부분에 있는 면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A를 클릭하여 전체 면들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뜨는 메뉴들 중에 팔로우 액티브 쿼즈 메뉴를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그 결과 모든 면들이 처음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겹치지 않게 펼쳐집니다. 이것이 팔로우 액티브 쿼즈 메뉴의 기능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의 면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L을 클릭하여 그 면과 연결된 모든 면들이 선택되게 한 후 선택된 면들을 이동시켜 봅니다. 그 결과 선택된 면들과 연결되지 않은 짜투리 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짜투리 면들을 펼쳐진 면들에 붙여서 한 덩어리를 이루게 해야 텍스처 작업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리된 영역 단위로 짜투리 면들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뜨는 메뉴들 중에 이번에는 빼매기 기능인 스티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그 결과 짜투리 면들이 펼쳐진 면들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때 짜투리 면들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하여 스티치를 적용하면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UV 맵을 정사각형의 UV 좌표계 안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의 UV 좌표계 안에 텍스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로로 길어진 맵의 크기를 줄여서 정사각형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축키 A를 클릭하여 다시 모든 면들을 선택하고 단축키 S를 클릭하여
크기 조정 기능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Y를 클릭하여 세로 방향으로 크기가 변하게 한 후 세로 크기를 적당히 줄여줍니다. 참고로 가로 방향 크기 조절 단축키는 X입니다. 이와 같이 UV 에디터의 이동, 회전, 크기 조정과 축방향 단축키는 3D 뷰에서와 같습니다. 이제 사과의 UV 맵이 정사각형 안에 위치하도록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되 사과 꼭지도 같은 사각형 안에 위치시킬 것이므로 사과 꼭지를 위한 공간을 비워둡니다. 예제에서는 위쪽에 가로로 그리드 한 칸 정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UV 맵이 사각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되 사각형 안쪽으로 약간의 여백이 생기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연출에 따라 장면에 크게 잡히는 부분에 텍스처가 디테일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사과 꼭지가 크기는 작지만 매우 근접한 클로즈업으로 카메라에 잡힌다면 사각형에서 사과 꼭지의 UV 맵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만큼 커져야 할 것입니다. 즉 물체 각 부분의 UV 맵이 사각형의 면적을 어느 정도 차지할지는 순전히 카메라 연출을 어떻게 할지에 달린 것입니다. 3. 사과 꼭지의 UV 맵 펼치기. 이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한 후 사과 꼭지를 선택하고 작업을 위해 다시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제 3D 뷰에서 사과 꼭지의 모든 정점을 선택해보면 사과를 선택할 때와 다르게 좌측의 UV 에디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꼭지를 만들 때 사용한 돌출 생성 기능인 엑스트루드가 UV를 자동으로 생성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 꼭지의 UV 작업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심 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은 두 부분을 이어서 꿰맨 재봉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의 평면에 펼칠 때 잘라줘야 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마치 3차원의 육면체 상자를 평면에 펼치려면 절단할 모서리 부분을 선택해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단해야 하는 모서리 경계선을 심이라고 합니다. 심 라인이 지나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텍스처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카메라에 안 잡히거나 덜 중요하게 잡히는 부분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심 라인이 될 부분을 한 번에 선택하기 위해 루프 선택 방식인 Alt 클릭으로 원하는 위치에 세로 엣지 하나를 클릭합니다. 이때 엣지들이 물체를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선택된다면 이것은 UV 맵을 두 부분으로 완전히 나누어 주기 때문에 텍스처 작업을 그만큼 어렵게 만드는 나쁜 선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택된 엣지들의 절반을 선택 해제시켜줘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UV 맵으로 펼쳐지게 합니다. 선택 해제를 위해 단축키 C를 클릭하여 서클 선택 툴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을 취소할 정점들을 드래그 해줍니다. 이때 브러쉬 크기 조정은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합니다. 원하는 대로 엣지들이 선택되었으면 단축키 U를 클릭하여 뜨는 UV 매핑 메뉴 중에 마크 심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그 결과 선택한 엣지들이 굵은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심 라인이라는 것을 표시해줍니다. 이제 단축키 A를 클릭하여 사과 꼭지의 모든 면을 선택한 후 단축키 U를 클릭하여 뜨는 UV 매핑 메뉴 중에 언랩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그 결과 UV 에디터에 사과 꼭지의 UV 맵이 펼쳐진 채로 나타납니다. 현재 상태로도 괜찮지만 사과의 UV 맵과 같이 직사각형 면들로 이루어진 UV 맵이 텍스처 작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우선 기준으로 사용할 면 하나를 직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 UV 에디터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점을 2개씩 선택한 후에 크기를 0으로 주는 방식으로 직사각형이 되게 합니다. 이제 이 기준 면을 먼저 선택한 후 단축키 A를 클릭하여 전체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뜨는 메뉴 중에 팔로우 액티브 쿼즈 메뉴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어주기 위해 대칭이 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된 면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뜨는 메뉴 중에 스플릿을 선택하여 일단 다른 면들로부터 분리시켜준 후 적당히 이동시키고 그 면과 이어질 면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뜨는 메뉴 중에 스티치를 선택하여 이어지게 합니다. 이제 사과 꼭지의 UV 맵을 회전, 크기 조정, 이동 작업을 통해 사과의 UV 맵이 차지하는 공간 이외의 여백에 배치시킵니다. 특별히 사과 꼭지의 디테일이 집중된 위쪽 부분의 UV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 Shift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2D 커서를 위쪽 디테일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동시킨 후 상단 헤더에서 중심점을 지정해주는 피봇 탭을 클릭하여 2D 커서를 선택해줍니다. 이제 X축으로 크기를 늘려서 사과 꼭지의 디테일 부분이
맵 공간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조정해줍니다. 여기까지 실제적인 UV 작업이 끝났고 마지막 한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현재 사과와 사과 꼭지가 별도의 분리된 물체이기 때문에 UV 맵 역시 각각 분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텍스처를 2장 사용하게 되면서도 각각 UV 좌표계의 정사각형 영역 중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여러가지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두 물체를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그러면 UV 맵도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를 위해 3D 뷰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한 후 두 물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J를 클릭하여 하나의 물체로 병합시킵니다. 이제 사과나 사과 꼭지를 선택해도 한 물체로 선택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UV를 다듬어 줍니다. 이상으로 UV 펼치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